네, 대박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백진수입니다. 상하이. 네, 이제 오늘 금요일 9월 첫째 주장이 이제 오늘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 즐거운 주말인데요. 우리 대박이님들도 주말 푹 쉬시고 이제 즐겁게 보내시고 오실 텐데 주말 쉬시면서 딱 한 가지만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시장은 지난주 시장은 상당히 지옥 같은 장이었고 이번 주 시장은 이제 다 회복이 되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마무리된 시장이었죠. 그래서 지난번에 잭슨홀에서 파월 의장이 아직까지도 상당히 좀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시장이 안도랠리를 좀 했었다라고 이번 주를 좀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테이퍼링의 시작점이 어디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또 이제 중요한 지표가 오늘 밤에 나옵니다. 오늘 비농업 부분 이제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말 푹 쉬시긴 하는데 오늘 밤에 토요일이 됐든 일요일이 됐든 주말 중에요. 미국에서 오늘 밤에 이제 고용 지표가 어떻게 나왔느냐 이거는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용 지표가 어떻게 나왔고 그리고 미국 시장이 어떻게 반응해서 마감이 됐느냐 그 부분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고용 지표는 안 좋게 나오는 게 우리한테 좀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고용 지표가 다시 한번 좀 안 좋게 나오기를 좀 바라는 그런 하루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분위기를 보고요. 다음 주 시장이 또 이번 주처럼 상당히 좋을 수도 있으니까 희망을 가지고 다음 주 시장을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시장이 고용 지표 좋고 미국장이 잘 마무리가 된다라는 가정하에요. 오늘 오랜만에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한 뉴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 오늘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섹터와 종목에 관련된 이야기. 자, 먼저 이제 오늘 삼성전자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플카가 또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에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쪽 관련해가지고 종목들을 보면 다음 주에 조금 이제 수익률을 좀 우리 대박이님들이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삼성전자 첫 모바일 이미지 센서인 2억 화소 시대를 열었다라는 소식이 있었어요. 자, 삼성전자가 원래 이제 재작년이었죠. 2년 전에 세계 최초로 이제 1억 화소의 이미지 센서를 개발을 완료를 했어요. 근데 1억 화소를 본인들이 만들고 나서 2년 만에 2억 화소짜리 이미지 센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대단한 게 이제 원래 이미지 센서 시장은 일본의 소니가 장악하고 있었던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소니도 4,800만 화소까지밖에 못 만들어요. 삼성이 이미 1억 화소대를 이제 넘어섰고 1억을 넘어서서 2년 만에 다시 2억 화소 시대를 열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듀얼 픽셀 이미지 센서 가운데 가장 작은 크기의 제품도 함께 공개했고 차세대 모바일용인 카메라 트렌드를 주도할 기술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업계 최초로 이미지 센서 2억 화소 시대를 열면서 급성장하고 있는 초고화 소수 이미지 센서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게 됐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프리미엄 폰에 먼저 이제 적용이 되기 시작하고요. 결국에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1억 화소짜리, 2억 화소짜리 이미지 센서가 이제 대중화가 되겠죠. 물론 이제 2억 화소짜리 이미지 센서는 당연히 그만큼 가격도 비쌀 거니까 처음에는 이제 프리미엄 폰을 좀 공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갤럭시 시리즈라던가 아니면 아이폰이라던가 이런 쪽을 이제 공략하게 될 거다라고 이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미지 센서와 관련된 종목이 있잖아요. 이미지 센서와 관련된 종목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저는 이제 여러 개 중에서 딱 이제 제가 마음에 드는 거 딱 하나씩만 이야기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많이 뿌릴수록 안 좋은 거니까 딱딱 찝어가지고 제일 이제 그 많은 종목들 중에 최픽 하나를 한다면 이제 테스나라는 종목인데요. 테스나가 이제 삼성전자에서 만드는 이미지 센서를 마지막에 이제 테스트하는 작업을 하는 회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 센서와 바로 직결되는 종목이라고 하면 테스나라는 종목이 있다는 거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도 보겠습니다. 삼성 미국 파운드리 부지가 선정이 9일이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도가 나왔어요. 유력 후보지는 텍사스 테일러시 이후에 세제 감면 혜택 등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곧 조만간에 뭐 어쨌든 이것도 예정된 사실이죠. 미국에서 아직 뭐 파운드리 투자를 어디 지역에다 할지를 지금 삼성이 고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투자 자체를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일 거고요. 분명히 하긴 한다. 근데 이제 이재용 부회장도 이제 출소를 했기 때문에 이제 빠른 시일 내에 미국 이제 파운드리 공장 부지를 선정해서 이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또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장비주들이죠. 파운드리 장비주들. 또 장비주도 또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제 최픽은 또 원익 IPS라는 종목인데요. 원익 IPS는 지금 현재 실적이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2분기에만 이제 1,000억이 넘는 영업이익을 올렸거든요. 증권사에서는 이렇게요. 2분기 때 너무 실적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하반기 때는 약간 공백이 발생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의 파운더리 쪽,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 그리고 뭐 디스플레이 어느 쪽이든
증설이 일어나게 되면 모두 다 납품을 할 수 있는 장비 라인업을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미국 파운드리 공장 부지가 선정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장 짓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익 IPS의 실적 성장세는 이제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가장 큰 메리트는 결국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해 있다라는 거죠. 주가 많이 오른 게 아니라 선반영이 아직 안 돼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실적 대비 저평가된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이게 가장 매력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삼성전자 초격차 DDR5 메모리 내년 양산 시작한다. 차세대 D램에도 적수가 없다라는 부분인데요. 최근 컨퍼런스에서 내년 양산 계획을 밝혔는데 30기가짜리 영화 2편을 1초 만에 전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8단 TSV 기술을 적용했는데 두께가 4단보다 얇다. 지금 뭐냐면 DDR4가 이렇게 4개 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DDR5는 8개 층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삼성에서. 근데 이 8개 층의 두께가 기존의 DDR4보다 두께가 얇다라는 거니까 아주, 이것도 이제 초미세 공정을 통해서 8단으로 올린 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DDR5 같은 경우도 지금 일단은 출시가 다 같이 되겠죠. 마이크론, 하이닉스, 삼성전자 될 텐데 이 기술력 차이에서는 또다시 삼성이 우위를 점할 것 같다라는 내용의 기사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삼성과 DDR5 이거에 관련된 종목 중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종목은 바로 또 심텍이다라는 부분이고요. 심텍은 이제 패키징, 그다음에 이제 회로 기판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DDR5의 이제 후공정 쪽에 있어서 이제 가장 큰 또 수혜를 받는다라는 점을 좀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삼성전자하고 삼성전기, 결국엔 삼성전기는 스마트폰도 지금 잘 팔리고 있고, 그 다음에 MLCC 같은 경우도 일본에 이 생산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MLCC도 이제 가격이 또 급등이 나오고 있고, 모든 부분에서 삼성전기가 가장 큰 수혜입니다. DDR5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삼성전기 그리고 삼성전자 이거는 뭐 당연히 봐야 되는 거고요. 그 외에 중소형주로는 심텍이 관련주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애플카에 관련된 소식도 나왔어요. 애플이 2024년에 애플카 생산을 위해서 한국과 일본을 노크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대만의 유력 IT 매체 디지타임즈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애플이 2024년에 애플카 생산 준비를 계획하고 있다. 일본 도요타와 LG전자 그리고 SK그룹을 방문한 등 일본과 아시아 공급업체와 협상을 벌이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LG 이노텍 소식도 있었거든요. LG 이노텍이 애플과 TF를 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LG 애플 협업이 급무살을 타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애플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가지 투트랙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전장 부품 쪽, 그리고 이 전장 부품이나 뭐 이런 뭐 자동차 부품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모집을 해서 결국에 이제 조립 부분, 자동차를 조립하는 부분, 이 두 가지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전장 부품 쪽은 LG 마그나, LG와 마그나 합작사인 LG 마그나가 뭐 거의 뭐 제가 봤을 땐 90% 이상 거의 확실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때문에 애플카가 다시 수면 위로 막 떠오르고 있는 중인데, 이 애플카 관련해 가지고 결국엔 LG전자 그리고 LG 이노텍, 이 LG 계열사들은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외에 기아차도 다시 관심 있게 볼만하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자, 보면은 애플카 파트너가 기아냐 도요타냐라는 기사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애플이 애플카 제조를 위해서 한국의 기아 혹은 일본의 도요타와 협력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애플카 실무진이 LG 및 SK를 방문해 배터리 전략 협력 가능성을 타진한 상태에서 애플카의 제조, 즉 아까 말했던 조립 부분이죠. 조립 부분에서는 완성차 업체에게 맡기고 싶어 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뭐 전장 부품이나 배터리 뭐 이런 부분, 부품에 관련돼서는 뭐 LG 마그나 이쪽과 이제 손을 잡을 것 같고, 그리고 제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기아냐 도요타냐 이렇게 두 업체가 지금 물망에 오른 상태라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은 또다시 이제 기아의 주가에 또 긍정적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애플카와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 주에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카가 또 특허도 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 그리고 뭐 다들 이야기하는 게 2025년, 2024년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부터 뭔가 애플은 움직임에 나서야지 2024년이나 2025년에 자동차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애플이 예전에 한번 시장에 좀 큰 어떤 테마를 불러일으킨 것처럼 그때만큼은 아니더라도 애플 테마는 시장에서 이제 무시하고 넘어갈 수 없는 테마다라는 점을 좀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 쪽과 기아 이쪽을 좀 이제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와 관련된 소식도 있었는데요. 중요한 소식입니다. 백악관이 코로나 백신 생산 미국 기업에 3조 원을 투자한다라는 소식인데요. 원료 및 완제 백신 제조사를 대상으로 해서 돈을 또 추가로 투입한다고 했습니다.
이전에 백신 나오기 전에도 사실 이제 미국 정부는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 지원금을 상당히 많이 투입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부스터 샷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서 아직까지 백신 공급이 안 되는 국가들도 많으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생산량을 훨씬 늘려야 되겠다, 이렇게 좀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30억 달러를 또 투자를 한다고 이렇게 선언을 한 상태잖아요. 자, 이게 사실 이제 국내 업체들한테 호재가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번에 정부 지원금이 미국 기업들한테 투입이 되는 건, 물론 수혜는 1차 수혜는 미국 기업이죠. 당연히 무슨 뭐 백악관에서 한국 기업한테 돈을 투자할 리는 없고요. 화이자나 모더나, 얀센 뭐 이런 쪽에 이제 자금이 투입이 되겠지만, 그리고 또 새롭게 백신을 개발하거나 치료제 개발하는 쪽에 이렇게 자금이 투입이 되겠죠. 근데 이들이 이제 이번에 목표는 뭐냐면 대량 생산을 목표로 하는 거잖아요. 대량 생산 목표를 하는 건데,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이제 모더나에 DP를 하고 있고,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이제 CMO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국내에는 또 추가로 CMO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많죠. 특히나 mRNA와 관련해 가지고 에스티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본인들이 백신도 만들지만 추가로 CDMO 사업까지 진출을 선언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수주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증설까지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 제약사 입장에서는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생산량을 늘려야 되고, 그러면 전 세계 CM으로 또다시 추가로 한 번 더 찾으러 다녀야 된다. 이쯤에서 이제 백신 허브를 천명한 대한민국에도 일정 부분 추가 수혜가 발생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에서도 바이오 섹터가 상당히 강했고, 특히 엑스팜도 이제 급등세가 나왔는데요. 이런 뉴스와도 무관치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에스티팜은 이제 델타 변이 표적 mRNA 백신 발굴했다라는 소식을 수요일 날 제가 라이브 방송 때 전해드렸잖아요. 홈페이지에 8월 31일 날 이미 올라온 소식입니다. 근데 이제 뉴스화가 된 건 이제 오늘, 어제하고 오늘부터 이제 뉴스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델타 변이 표적 mRNA 백신을 발굴해서 지금 현재 이제 기존의 물질을 가지고 백신 준비하는 거, 임상 준비하는 거는 올해 11월이나 12월에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 델타 변이 표적 STP2130이라고 새롭게 이제 발굴한 이 물질을 가지고는 3월 달에 임상에 들어가는 게 이제 목표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ST팜은 지금 코로나 백신을 투트랙으로 가겠다는 이야기죠. 두 가지의 백신 임상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는 범용적인 백신, 그리고 하나는 델타를 표적하는 백신, 이 두 개를 가겠다는 거니까 상당히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충분히 이제 앞으로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행히 이제 뭐 여러분들께 에스팜은 이제 이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어제 오늘 이제 급등세가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그나마 좀 다행이다, 그리고 좀 기분이 좋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SK 바이오사이언스도 고점에서 또 다시 이제 급등세가 나타나는데요.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이제 유전자 재조합 방식의 백신을 만들고 있죠. 그리고 임상 3상을 들어갔습니다. 선언을 했죠. 그리고 이 어떻게 보면 지금 백신 개발에 있어서는 가장 빠르게 임상 3상에 들어간 기업인데, 지금 백신 투약 후에 효능 평가 진행 중이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백신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리면서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오늘 급등세가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이제 백신의 두 번째 라운드는 그거인 것 같아요. 첫 번째 라운드는 백신의 개발, CMO 이거였다면, 이제 두 번째의 백신은 결국 대량 생산, 추가 생산, 이런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국내에서는 새롭게 그만큼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백신 부족 현상이 수면 위로 드러난 거기 때문에 백신 기업, 백신을 만드는 기업 플러스해서 뭐 CMO나 백신을 만드는 기업들, 이쪽으로 바이오 쪽은 집중해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아직까지도 제가 보는 탑픽은 ST팜이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오늘 업로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아까 이제 우리가 살펴봤던 이제 IT 쪽, 그리고 이제 애플카, 그리고 바이오,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시면서 다음 주 시장을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뭐 종목들은 오늘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뭐 추가적으로 더 좋게 보는 종목들, 섹터랑 무관하게 이런 종목들도 이제 보고 있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업로드도 시켜드리고요. 그리고 또 기회가 되면 문자 신청하신 분들 있죠? 무료 문자 신청하신 분들께 문자로도 타이밍이 오면 매수해봐라, 이렇게 문자를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주말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푹 쉬시고 다음 주에 모두 또 화이팅 하셔서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대바이.